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올게요.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0.55% 내리면서 2,550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도 0.60% 하락한 채로 861포인트 선에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도 급히 오르고 있고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홀로 1,791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06억 원어치, 577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6억 원어치, 604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외국인만 홀로 팔아냈습니다. 486억 원어치 현재 순매도 우위 보이면서 마감지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 오름세를 보이면서 73,4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함께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41% 하락한 채로 72,4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선 건 지난 21일 이후 처음이었는데 외국인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한 삼성전자 역시나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는 CQCN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정보기술 보안 전문 업체인데요. 상장 첫날 200%가 넘는 초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가격 제한 상단폭 완화 후 첫 타자로 나서면서 공모가의 3배 가까이 오르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위 따따블에 성공한 모습이 따따블은 실패를 했지만 장중 한때 2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 해당 종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감가 9,1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장 짚어보고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시장,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시간 늘 여러분들에게 호통치는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쓴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김선윤 반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할지 일부에서 살짝 언급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2부부터 챙겨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시장과 네. 오늘 강의에 대한 예고편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장이 좀 어수선해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전후로 해서 조금씩 안정을 좀 취할 겁니다. 그리고 페드워치도 나오지만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또 올릴 것 같아요. 27일 남았는데 뭐 그런저런 뭐 안 좋은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제가 이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무상증자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무상증자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엑스펙스인데 이 종목을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상증자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진짜 3번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제발 좀 이해하고 가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알고만 가시면 무상증자 투자로 돈을 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발생 안 하고 무상증자 들어갔다가 넋 놓고 피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응도 못 하시고. 제발 좀 듣고 가시고 알고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기본적으로 PER, PBR, ROE, BPS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해하고 가세요.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만 아시면 우선은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시면 되니까요. 앞으로 제가
공시 분석 같은 거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하고 굉장히 천천히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이길 수 있는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 노란톡 열어두고 시작할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화면에 저희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는 이 QR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김선윤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반장님이라고 적어서 보내만 주셔도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반장님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24시간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사항 모두 안내를 좀 드렸는데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발빠르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무상증자 2탄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 내용 기대가 되는데 반장님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해요. 저는 강의 스타일상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기본적인 것도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차트 가지고 대응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게 오늘 이제 일단 무상증자 요거 종목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PER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실 때. 근데 사실 약간의 조금 페이크성 기질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실적을 보실 때도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이것만 우선 알고 가셔도 실적을 보시는 눈이 조금 재무제표 보시는 눈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PBR, BPS 볼 거고 ROE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면 전 세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들 4명 있는데 그 투자자들 투자 방식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건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엑스페릭스라고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을 보면은 제가 무상증자 요때 했다. 요거 1대6으로 했어요. 1대6 무상증자 종목이었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요걸 가지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무상증자 했고 권리락 발생 전에 살짝 반등이 보통 있다 말씀드렸었고 이게 기본적으로 1대6 무상증자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요 전에 2,400억가량 했어요. 근데 7분의 1로 쪼그라들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은 시가총액이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300억대가 된다고요. 그러면 저 밑에부터 끌어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한가 1번, 상한가 2번, 상한가 3번을 갔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얘기를 드렸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하한가를 갔어요. 근데 제가 무상증자 종목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1대 3도 있고 4도 있고 1대 2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보통 2, 3 정도는요. 많이 못 올라가요. 한 4, 5, 6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올라가게 될 경우 약간 흔들린다 싶으면 무조건 뭐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엑스페리 주식을 다 팔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으라고. 떨어지는 날. 제가 혹시나 있을까 봐 노란 톡방에다가 제가 말씀까지 드렸어요. 마이너스 1%일 때. 노란 톡방 계시는 분들 위로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어저께. 네. 아침에. 네,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살펴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하한가 갔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 강의를 보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아신 분들이라면 빠지는 날 의심 든다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싹 다 팔아야 된다고요. 엑스페리스상 종목 자체가 내 계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치의 물량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종가로 가잖아요. 뚝딱 네, 2배 이상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한 주치 물량을 가지고. 오케이? 내가 만약에 1000주가 있고 무상증자를 받잖아요. 그럼 6000주를 받을 거 아니야. 아이고 6000주를 받잖아요. 그럼 1000주는 이때 다 파는 거라고요. 나머지 6000주를 이제 언제 파느냐면 내가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아먹을래요? 언제 파느냐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언제? 7월 21일 날. 근데 다시 또 7월 21일 날 파실 거예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7월 21일 날 마이너스 2거래일에 팔아야 된다고요. 7월 언제예요? 19일 날 팔아야 된다고요. 7월 19일 날. 잠깐만 달력 좀 볼게요. 7월 여기 달력이 안 나와 있네. 여기다. 7월 21일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가지고 달력 잠깐 볼게요. 7월 21일이 금요일이네요. 그러면 7월 19일 수요일 날이라고요. 수요일 날. 응? 그럼 7월 19일 수요일 날 팔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7월 19일 날. 어떻게 팔아? 주식을 이때 준다는데 이거 아직 몰라요? 뭐 어떻게 팔아요? 권리 공매도 하라고요. 권리 공매도. 나 공매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무상증자 주식을 이때 21일 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를 HTS나 MTS 핸드폰 아니면은 HTS 이것도 모르겠다 증권사 찾아가셔가지고 권리 공매도 신청하셔가지고 19일 날 파실 수가 있다고요. 근데 주가를 보면 자 권리락 발생일이 언제였냐면 요날 권리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요날 종가 기준으로 받는다고요. 주식을 단가가 그렇게 돼요. 단가는 안 나오겠죠. 요 밑으로는 사람들이 안 던진다고요.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11,661원이에요. 11,661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주가 자체가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건데 계속 내려갈 거야, 야금야금. 근데 요 11,600원 여기는 어느 정도 지킬 거라고요. 오케이? 7월 19일, 18일까지는 18일 전까지 19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1대6이었잖아요. 응? 1대6이었잖아요. 한 주를 가지고 2배를 벌었어요, 지금. 여기서 팔았어. 그렇죠? 내가 사인 드렸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사인 드렸잖아요. 그리고 누차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렇죠? 한 주를 가지고 지금 2배를 벌었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다음 나머지 6주 가지고 뭐예요? 이날 요 가격만 지키고 이 위에서만 아니면 이 근처에서만 팔아치워서 나머지 6주는 가지고 뭐 한다? 원금을 지키는 거라고요. 원금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1대4의 무상증자를 했어. 예를 들어서 5주가 생기잖아요. 한 주를 가지고 만약 2배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게 1이 2가 됐어요. 나머지 4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4에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5가 6이 됐다고. 그럼 수익률이 몇 %예요? 20% 수익이 난 거라고요. 요거대로 이 룰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약간 어렵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살짝 어려웠었나요? 자, 내가 한번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자, 1대4 만약에 무상증자를 했어. 그럼 나는 5주가 앞으로 생겨. 이 한 주를 가지고 나는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2배 수익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난 한 주가 2가 됐어. 그죠? 근데 이 4는 그대로 4에 팔아야 돼. 그러면 이 5주가 6이 됐다고. 수익률이 몇 %예요? 20%. 무상증자는 이 하나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금을 지키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리락 발생일 이전부터 해서 한 2, 3일 전부터는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무상증자를 가지고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게 돈이 된다는데 싶으시다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날 무상증자를 했던 날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무상증자해서 그날 따라가서 주가가 오를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무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버시려면 무상증자 공시 떴다 하시면 일단은 오케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둡니다. 넣어두시고, 권리락일이 있다고요. 권리락. 요 전에 사두시면 됩니다. 다만 1대 3이나 4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수치 높은 거, 많이 주는 거 위주로 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1대 5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5 이상으로 해서 요거 상황 보시고 한 주치 물량은 가다가 좀 꺾이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정리를 싹 하셔서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거는 권리공매도 날 다 처리를 하셔서 요거는 수익을 안 보는 거예요. 나머지 요기는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거. 이것 좀 알고 갈게요. 제발. 마지막으로 내가 무상증자 얘기 오늘 했는데, 앞으로 무상증자 가지고 투자했는데 돈 잃었어요. 예. 주식하지 마요. 아셨죠? 이거 3번 얘기했어, 내가. 답답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2주, 3주 동안 내가. 넘어갈게요. 더 이상 무상증자 아직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제가 지금 매주 월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무방을 하니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 보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우선은 요것만 보고 넘어갈 건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니까 PER 얘기할 건데,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주식의 가격이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간단하게 시총이 1,000억인데 순이익이 100억이면 PER은 10배예요. 이거는 시총 나누기 한다고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우리 주식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 생각해요. 회사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는데 왜 순이익이 더 높지? 월급 떼고 이거 포차 떼면은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래요. 근데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은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영업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일은 안 하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놓은 거야.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그 투자 수익금이 많이 발생했어. 거꾸로 이제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어. 다른 주식을 사놨는데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를 그게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자기 일은 열심히 할 것이지. 그래서 비영업 수익에 투자 수익이 너무 높은 회사들은 솔직히 오너를 좀 잘 지켜봐야 돼. 회사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이나 이 매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갖고 있던 자회사, 예를 들자면 상장사가 A가 자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을 텐데 이 B를 50억을 주고 사왔었어. 그런데 3년 뒤에 얘가 갑자기 500억에 팔렸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단기 순이익이 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금 조정 부분도 있어요.
영업이익은 세전 기준으로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은 세전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이익은 세금을 고려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그러면은 세금 맞았으니까 떨어져야 되겠지만은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 환급 받잖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아지기도 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순이익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알고 가셔야지. 그죠? 그리고 이자 비용 때문에 또 바뀌기도 해요. 영업이익에는요. 이자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요. 순이익에는 이자 비용이 좀 포함이 돼요. 근데 투자해 놓은 게 또 이자 수익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죠? 이게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서 재무제표 보시다가 약간 좀 간지러운 부분인 것 같아. 이거를 좀 찾아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왜 높지? 뭐 그러면 뭐 좋은 건가 보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냐? PER을 계산하는데 시총 1,000억인데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비영업 수익으로 해서 순이익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 순이익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에서 그냥 냅다 시총이 1,000억이야. 근데 세산 매각 통해서 이 순이익이 500억 발생했어. 그럼 500억 이렇게 계산을 할 건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실 때. 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떻게 빼고 보셔야 돼요. 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순이익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지만 원래는 그렇지만 영업이익으로 시총에서 영업이익 나눠서 계산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하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재무제표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서 부탁드리는 거 PER 계산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순이익이 높은 상황에서 그냥 냅다 나눠가지고 PER이 2다, 3이다, 저평가됐다, 좋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순간 바보 되는 겁니다. 왜 안 가지? 저평가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재미있게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PBR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PBR은 굳이 막 열심히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HTS에 나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번은 알고 가요. 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당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대한 주가의 비율인데 회사 청산 시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자산의 가치 정도 이렇게 그냥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산법은 저는 쉬운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약간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설명을 좀 더 드리면 PBR 1이란 보통 1을 기준으로 하죠. 기업의 주당 순 자산이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자산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PBR이 어마무시하게 낮은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니까 현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PBR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BPS,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남거든요. 이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야 돼요.
요게 이제 BPS예요. 알고만 가자고요. 굳이 막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순 자산을 전체 주식 수로 나누면 BPS가 나와요. 순 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가에다가 BPS를 나누면 PBR이 나와요. 아시겠죠? 알고만 가요, 그냥. 복잡한 거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PBR은 그냥 HTS에 나오는 수치 보시면 돼요. 단 PER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HTS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PER은. 이건 하나 명심하고 갈게요. 절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프로그램상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몇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뭐예요? 비용 및 지출 뭐 조정이나 뭐 이자 비용이나 뭐 비영업 수익이나 세금 조정 요 내용들이 있죠. 이게 감안돼 가지고 나오는 수치를 프로그램상 HTS에서 나오는 수치는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PER은 무조건 나와 있는 수치를 믿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P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과거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미래 가치를 봐야 돼요. 아이고 미래를 할게요. 미래 가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 미래 수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저 바닥에서 급등을 했는지 PER 가치가 5년 뒤 내년 내후년 가치를 땡겨보니까 너무나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급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주시면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그냥 몇 번의 이제 간단한 입력하에 예상 PER까지 다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증권사들 다 쓰고 기관들은 다 써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고 그런 포인트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긴 한데 보통은 그냥 수기로 기업 관련 보고서 찾아보시고 이 회사의 매출 성장 있죠? 매출 성장이 얼마나 느는가 작년보다 한 15%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나 내용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들의 보고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시고 요만큼 더해서 현재 PER에서 내년 PER은 이 정도 되니까 괜찮겠구나. 아니면 또 이제 회사를 보면은 새롭게 보통 이제 회사를 쉘이라 그러고 펄을 붙인다 그래요. 펄을 붙인다고 하는데 뭘 인수라는 거예요. 새롭게 회사를 하나 괜찮은 자회사를 만들었어. 100%에서 인수를 했어.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지금 현재 이 회사 매출이 1,000억짜리인데 새롭게 인수하는 자회사 100%짜리 자회사가 매출이 500억짜리야. 이익도 많이 나. 그럼 요거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재무제표상에는. 근데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인수하고 나서부터 해서 반기나 연단위 뒤로 해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는 회사 가치가 바뀌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한 번 더 PBR은 그냥 검색해서 보세요. 굳이 막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PER은 꼭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니까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ROE는 우리가 꼭 봐야 돼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저 정말 자주 보는 수치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진 자본을 활용해 수익이 얼마나 냈는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뭐 자본금 10억 회사에서 수익이 2억일 때 20% 이게 수익률이 ROE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차렸어, 여러분. 커피숍을 차려서 1억을 들였어, 차린다고. 근데 1년에 버는 수익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야. 가능하죠, 충분히? 그죠? 그러면은 ROE가 50%인 거지. 오케이. 간단하죠? 근데 사실 상장사나 큰 기업들은 이런 수치는 사실 나오긴 어렵죠. 20% 이상 나오면 대박이긴 한 거예요. 보통 15 이상만 보더라도 괜찮긴 해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치가 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제조업은. 뭐 바이오 회사나 그렇죠. 뭔가 이제 작은 자본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ROE가 높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쪽 회사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 찍어낼수록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ROE는 요런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이걸 해보네요. 세계 투자자들인데 이거를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PPT 맨 뒤에 깔려 있었어요. 수익을 말할 때도 깔려 있었어. 근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전에 계속 얘기하다가 네, 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 잘렸어 맨날 이것들이. 근데 사실 제가 누구 있냐면 워렌 버핏이랑 피터 린치하고 그다음에 존 템플턴이랑 윌리엄 오닐 이렇게 네 분인데 저도 한참 공부할 때 워렌 버핏이 썼던 책도 여러 권 읽었었고요.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 이 자료는 제가 나름 정리한 건데 10년 이상 된 자료 내용이에요. 나름 숙지하고 있기도 하고 많이 공부도 했던 내용,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요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인데요. 투자를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회사 활동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자세하고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 코카콜라. 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회사 활동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그렇죠. 네. 쉽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네. 같은 제품을 오랫동안 만든 기업. 워렌 버핏은 이런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물론 투자하는 거 전체에서 상당 부분 이런 회사가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런 회사를 보통 투자를 해요. 그리고 향후 전망은 밝은가 해서 유망한 소수와 매입할 가치가 없는 다수의 기업을 구분해요. 투자하는. 근데 워렌 버핏 능력이긴 한데 주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생각해요,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으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냥 주구장창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내 머릿속의 속도대로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이해를 아예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천천히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 판단을 해요. 저는 저희 가족분들이랑 종목 투자를 할 때 기업 방문을 해요. 항상. 기업 방문을 하는데 기업 방문을 한 종목을 얼마나 자주 가냐면 많이 갈 때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4-5번씩 가요. 미친놈처럼 가요. 미친놈처럼 가요. 진짜 개또라이처럼 가요. 기업 방문을. 정말 그렇게 가요. 그리고 회사 오너부터 해가지고 임원들까지 다 친해져요, 저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능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대로 저는 모든 걸 알기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한다, 갑니다. 공장 합니다, 갑니다. 중국 찾아갑니다. 베트남 갑니다. 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모든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너의 마인드예요. 이 오너가 회사 주가에 관심이 있는지를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릴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가에 관심 없는 오너 찾아갔는데 너무 관심 없는 오너다. 그리고 처음에 무조건 무턱대고 회사를 가게 되면요. 누굴부터 만나게 되냐면 그 회사의 IR 담당자를 만나게 돼요. 그죠? IR 담당자가 보통 차장 과장급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싸가지 없는 애들 진짜 많아요.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도 잘 안 해주고 대놓고 우리는 뭐 주가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예. 그런 경우 굉장히 좀 많은데 그래도 어찌됐던 계속 파고들면서 연락도 하면서 친해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닌 회사들은 걸을 수밖에 없겠죠. 걸러내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저는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IR 해달라고까지 해서 IR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도 했냐면 회사에 요청을 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회사 공장을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예. 우리 가족분들 한 50명 태워가지고. 예. 그 정도로 똘끼짓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보면은 피터 린치인데 좀 투자 성향이 워렌 버핏이랑은 상당히 좀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성장주도 사요. 배당성이 높은 것도 사두고요. 우량주도 많이 삽니다. 이런 것도 투자하고요. 나눠서 투자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이게 이렇게 피터 린치처럼 투자하는 스타일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손절도 잘 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비율은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매매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요 종목들을 해요. 경기 순환주에서 예측 가능한 매출과 이익에서 쉽게 파악이 가능한 거. 제가 왜 강의할 때 오른쪽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렇게 갈라놓고 12, 3, 6, 9 이렇게 띄워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표시예요. 예전에 한참 이제 할 때는 A4에 이걸 항상 그려놓고 이날 이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항상 기록을 했었어요. 지금은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 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이 패턴들을 기억을 했었어요. 수시로. 한참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왜 중요하냐면 주식이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항상 이런 같은 식의 패턴을 보여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때를 노리고 이때 팔고에 반복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턴어라운드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바뀌는 거나 이런 안 좋은 이슈가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살펴보시면 되고 자산주 같은 경우도 토지나 건물 등 자산 가치 높은 경우 이것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전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요거를 드리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나 뭐 내일 얘기하나 똑같은 것 같아. 한신공영 드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장 끝났는데. 한신공영 드렸고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돼요.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뒤에 거는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중요하게나마 좀 보셔야 될 것들 말씀을 드렸고 간지러운 부분 좀 긁어드렸으니까 꼭 투자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무상증자 앞으로 대응하시거나 만약에 꼭 어떻게든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월요일 날 11시에 무방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오늘 강의 들어봤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김선윤 반장님 포커스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고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포커스원 홈페이지에서 방송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이야기는 더 나누지 못했는데 추가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절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접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현대위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69,5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뒷자리 15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64,800원까지는 온 모습입니다. 69,500원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반장님 어떻게 더 기다려볼까요? 그다음에 뭐 종목 상황은 2분기 실적이 원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간에 고생하셨던 거 이번에 좀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고민이 드실 거예요. 아마 올라가게 되면은 무조건 아마 7만 원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문제지. 한 거의 1년 정도 이제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매수가 오니까 이제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나.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판단이 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7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7만 5천 원까지는 좀 버텨보자. 그래서 고생하셨지만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0% 정도 수익은 내고 나오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갈 때 정리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고 다만 시장이 조금 약간 이번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있어서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마시고 버텨보시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상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외인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개인 물량 좀 흡수해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재미가 없었는지 좀 깨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전고점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한 10% 가까운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2분기 실적도 좋을 전망이라고 하니까 저희 반장님과 함께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면 꼭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4,8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마감가가 3,830원입니다. 인성정보 관련돼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최근 뭐 의료 AI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야기 나온 종목 아닙니까? 해당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근데 솔직히 좀 심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또 다 같이 오르니까. 아, 세 번째에 덤비죠, 세 번째. 참 어떡하냐?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야, 보통은 두 번째까지는 참을만한데 세 번째에는 이제 야 이거는 뭐 에라 모르겠다 투자 방식인데요. 그리고 차트 라인 지켜야 될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닥 형성돼 있는데 그저께 다 깨버렸어. 아작을 냈어. 아작을 팍 빠지면서 아작을 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다 죽어라 하고 던져버린 거지 이제. 네. 누군가 이제 끌어올렸고 컨트롤 끌어올리고 했는데 정리가 이제 돼버리는 순간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답 없어요. 네. 답 없어요. 상황 보시고 정리하세요. 답 없어요. 이거 뭐 따라 들어가셔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셔가지고 답 없어요. 반등이 나올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3,000 아마 700원 깨고 내려가면 더 깨질 수도 있어요. 3,300원까지. 지금 AI 관련해서 이슈가 소멸된 지 좀 됐어요. 꽤나 한 달 동안 오래 갔잖아요. 한 달 이상. 그렇죠? 인성정보도 이슈가 좋았었고 다 뭐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좋았었기 때문에 잘 갔는데 지금 답 없어요. 뭐 기관들도 최근에 매도세 좀 강하고 이미 언제예요? 6월 20일, 23일 날 기관들 사모펀드 신나게 던졌네요. 매수했던 거. 6월 22, 23 차트 볼까요? 6월 22, 23이 언제야? 네. 요날 다 던져버렸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4,800원인데
그렇죠? 네. 기간 물량받이 되셨어요. 네. 상황 보시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가지고 있습니다. 3,668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또 카페24 관련돼서 특징주로 같이 엮여서 움직이기도 했는데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요즘에 왜 자꾸 이렇게 급등 단타 들어가신 분들이 많죠? 가격적인 전략에서. 화내지 마시고. 네. 네. 자, 네, 자 우선은 웃기만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악물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자, 우선은 반등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좀 않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마이너스 폭은 안 크니까 혹여나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화요일 정도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리면 가격 전략에서 봤을 때 한 라인은 안 보이고 한 마이너스 한 7%, 10% 정도까지 수준으로 꺾이면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괜찮은데 내일이나 화요일까지 해서 반등 없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도 만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가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도면 매도, 버텨보자 싶으면 홀딩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내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 반장님 이번 주 이 시간이 끝인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포커스온 홈페이지에서 저희 반장님께서 무료 방송을 또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오전 11시 월요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쉬지 않고 달려주신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반장님과 함께 달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히든 종목 설명도 드렸고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으렸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은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혹은 반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부디 이 점도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